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033270입니다.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제 오늘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보였죠. 약 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어제의 고가를 높이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고가가 10%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5%니까 아래 위로 15%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뭐라 해야 될까요? 물리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부터 리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쭉 매수 관점을 보고 있었고요. 만약에 신규로서 또 이제 최근에 매수 관점을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내려오는 파동에서 정확하게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네. 주봉상에서 이 안에서 이제 매수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이 상단이 1차 매수가고요. 이 하단 있죠. 이 하단 구간이 2차 매수가입니다. 평단가는 이 정도가 중간 값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시초가, 주봉상의 시초가 정도가 평단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준 거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위에서 조금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손절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좀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현재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온 기업들이 두 군데가 있죠.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임을 테마적으로 보였다. 테마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올린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주가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면 한 번 정도 터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영상에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해서 한 얼마였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주, 5주. 한 달 정도, 한 달 더 됐어요. 제가 리뷰한 지는 한 달 더 됐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규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탄력이 최근에 좋게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관점에서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4시 1분이에요.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거고요. 주봉 마감은 상당히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전의 매도세를 상승으로 함으로써 덮었다. 네, 상승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종가는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1선 정도의 주봉상 21선 정도에선 저항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걸 차트를 좀 영웅문이 아니라 제가 원래 이제 보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주봉은 잘 마감이 되었는데, 자,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주목을 했었던 이런 저항이라고 판단하고 최근에는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봤었던 라인은 이탈이 나왔고요. 다시 이제 주봉상에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서 참 애매한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시초가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자, 69,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죠. 69,000원이 무슨 자리냐 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68,8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크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차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48,000원이라고 48,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구간이 있죠. 이거는 무슨 숫자냐면은 여기 이 저가 있죠. 이 저가가 여기를 저가라고 저는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고가 있죠? 이런 고가, 몸통의 고가, 여기가 고가고, 뭐 이게 꼬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뭐 근데 그렇게 오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 48,000원짜리는 이 저가와 고가의 90% 정도 되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림이라고 하죠. 네, 이 저가에서 이 상승폭의 90%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나오는 수치는 48,000원짜리입니다. 48,000원짜리에서 이 최저가 정도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정확하게 90%가 아니라 88.6%입니다. 네, 88.6%.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수치를 이거를 제가 꺼놨는데, 레벨을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0.886이라고 적혀 있죠. 네, 0.886인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제가 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배트 패턴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M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버설 배트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기존 그냥 M자형 패턴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리버설 배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48,000원에서 이 저가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돼요. 41,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이 노란색 박스로 칠해져 있는 구간이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청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6만원대가 1차 목표가가 이제 단타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가 돼요. 보통 여기는 무슨 자리냐? 28.6% 자리고요. 68,800원짜리는 38.2% 자리입니다. 네, 정확히. 그 다음에 81,600원은 61.8% 자리예요. 이게 무슨 걸 뜻하냐? 보통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1대1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 저점을 이제 손절가를 걸고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네.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외국인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항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걸 잘 안 보이니까 주봉이나 아니면은 월봉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간입니다, 현재.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 초반 가격대가 만약에 내가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 시장 초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마감이 딱 이 라인에 걸쳐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일봉에서는 딱 여기. 그러면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이라고, 또 이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돌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쌍바닥 관점에서 접근을 한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되돌림 구간에서 시그널을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6만원 구간은 이제 단타로서 이제 청산이 나가는 구간들이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이제 신규 매수자들이 참여를 시장에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물량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은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 베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종가 베팅에 안 들어가신 분들 종가 베팅 60분봉 60분봉 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감이 되었네요. 60분봉 상에서는 양봉으로 반전형 영망치형 약간 도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여기가 현재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손절가랑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은 스탑은 이 저가 있죠. 60분 봉상에서의 저가적인 부분들을 한 5, 6%, 7% 정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절가는 7%나 5%, 6% 정도 잡고, 목표가는 뭐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고가를 테스트하는 위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런 고가를 높이는 68,000원, 800원짜리 정도까지를 세워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손절가, 타겟 목표가와 손절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더블 바텀, 그냥 쌍바닥 관점에서는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설정을 하거든요. 뭐 1대 1.5나 그건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를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근데 손절가를 보시면 21.84%가 나오죠. 손절가를 보면 한 21%, 2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20% 정도 손절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보통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2%, 3% 안에서는 손절이 하려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러면 이전의 저가, 이런 음봉이 발생했던 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것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요. 어떤 걸 기반해서 하느냐, 그냥 이런 쌍바닥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돌파는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되돌림까지 줬으니까 여기를 이 매물대가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근데 이제 뭐 주봉 21선 저항도 있고 개인적으로 피보나치 레벨들도 이제 겹쳐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69,900원에서 61,000원짜리이다 보니까 뭐 여기 안에서는 이제 솔직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전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저항 구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제가 조금 먼저 더 파악을 빨리 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의 평단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68,800원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잘 지지를 테스트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68,000,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매물대죠. 이전의 매물대가 중첩한 구간들, 지지로서 작용을 했지만 현재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으로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68,800원이나 아니면은 피보나치 레벨에 피보나치라고 좀 약간 생소하죠. 실질적으로 국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최소한의 한 68,800원에서 75,000원짜리까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요. 이 자리 여기는 아마 이 저가와 아까 그 고가 있죠. 이 88.6%와 이 고가의 50% 정도 되는 되돌림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61.8이고 여기가 약 40%니까 아마 50%. 여기가 여기 이런 구간에 가면 상당히 저항을 강하게 받을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에 쫓아 돌아가서 사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뜻은요. 물렸다라고 하면 빠져나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은 그 정도로 보고 있다. 물린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조금 횡보를 했다 가느냐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겠죠.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버티기도 어렵죠.
지금이라도 팔까 약간 이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이 레드라인이죠. 레드라인. 이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드라인 정도를 지지받는지는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쌍바닥 자리는 나왔고 이후에 지지받고 가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비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